본격적인 정치 얘기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개인정보 유출범을 직접 잡고 강에 버린 노트북을 잠수부가 건져냈더니 실제 피해는 3,370만 명이 아니라 겨우 3,000명이었다. 어제 쿠팡이 기습적으로 셀프 조사를 발표하니까 정부가 아주 크게 반발했습니다. 확인 안 된 일방적인 주장이다. 강력 비판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쿠팡이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러느냐 정면 반박한 겁니다. 그 쿠팡의 증거를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 스스로 일정한 증거 자체를 축소하고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사실상 강력 사건 내서 시신을 스스로가 발이 저려서 옮기는 행태와 유사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시신을 숨겼는데 이 수사 전략상 어느 장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A라고 하는 지역에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살인 용의자가 재발이 저려서 그 장소에 가서 그 시신을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수사관은 결국은 이 사람이 용의자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지금 발생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를 갖고 있죠. 지금 사태에 대해서. 그렇죠. 각 부처에서 네. 그 분노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냉정하게 어떤 식으로 치환시켜서 네. 대책을 내놓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쿠팡의 기습 발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터져나가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쿠팡이 오늘 반박문과 함께 바로 보여주십시오.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게 바로 중국까지 가가지고 중국의 무슨 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에서 건져 올린 용의자의 노트북이라는 겁니다. 쿠팡 로고가 박힌 에코백 그리고 그 안에 벽돌과 노트북 전원 플러그까지 어제 쿠팡이 밝힌 그 내용 모습 그대로긴 합니다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정익재 변호사님. 마치 제가 영화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첩보요가 한 편 찍은 거예요. 쿠팡이 중국 가가지고 잠수부까지 동원해가지고 저걸 건져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쿠팡 우리한테 이런 협의도 없이 갔다 이렇게 비판 나오니까 왜 딴소리 하느냐 오늘 쿠팡이 이런 입장 냈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누가 딴소리 하는 건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둘 중에 하나는요,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쿠팡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 그 소비자들은요, 굉장히 좀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해명이 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게 올 6월 24일부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린 게 쿠팡이 알아차린 거는 11월 18일에 처음 알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11월 18일에 알아서 11월 19일에 쿠팡이 경찰청하고 인터넷진흥원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게 11월 19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쿠팡이 나름대로 조사해가지고 한 29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11월 18일에 개인정보 계정이 침해가 된 걸 알고 봤더니 그 노출된 계정이 처음엔 4,500개인 줄 알았는데 한 열흘 동안 계속적으로 이걸 갖다 후속 조사 해보니까 그 고객 계정이 3,370만 개가 무단 노출된 게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3,37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정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 게 아니고 쿠팡이 스스로 11월 29일에 밝힌 숫자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또 그 3,370만이라고 한 숫자가 단순한 3,000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제가 봤을 땐 그건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 중국 국적의 저 사람이 그 자신이 쓰던 그 노트북을 훼손하려고 하고 심지어 강에다가 던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에다가 던지는데 던질 때 노트북을 저렇게 에코백에다가 싸가지고 던지다? 전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다음 그 에코백에
쿠팡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져 있어가지고 네. 다시 이거 찾아와라 이런 의미로 던진 건가? 여러 가지로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쿠팡 말보다는 정부에서 좀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밝혀야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쿠팡이 함께 공개한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도 같이 보죠. 뭐 흙탕물 같은 하천인지 강인지 일단 뭐 잠수부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인 유출범이 버린 노트북, 에코백을 수거하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투입되어 있는 장면을 쿠팡 측이 찍어서 오늘 정부를 정면 반박하면서 정부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잠수부 투입하는 것까지 라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성춘 부장님, 지금 민관에서 전부 쿠팡 비판하고 있어요.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살인 사건에서 시체를 치운 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비판하고 같이 쿠팡은 우리 잠수부 투입하는 거 정부 다 알고 읽지 않았느냐, 뭐가 팩트입니까? 뭐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 합동수사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근데 저렇게 쿠팡이 중간 결과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고객들에게 저걸 알린 것 자체도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증거물들이 너무 친절해요. 그러니까 친절한 증거물입니다. 누가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뭔가 하천이나 강에 던질 때 딱 이거 딱히 거의 쿠팡 겁니다라고 이렇게 붙이듯이 에코백에 담아서 쿠팡 에코백에 담아서 던집니까? 그것도 이상하고요. 저 공개했다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영상을 봤다고 해서 맞네, 강에서 다이버들이 찾은 거 맞네라고 볼 수 있는 영상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냥 던져놓고 다이버가 들어간 다음에 그대로 회수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영상의 진위 여부도 전 밝혀야 된다고 그렇군요.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타임라인을 자세히 공개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정부에는 뭔가 이 접촉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유출자와 1차 대면하고 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쿠팡이 아무래도 본인들의 직원이었고 본인들이 뭐 그거에 대한 뭐 정보나 루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직원이나 이런 걸 사람들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는 면이 합동수사팀보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요구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14일 날 1차 대면한 이후에 4일 만에 저걸 강에서 건져냈다? 저는 뭐 영화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의 저 어떤 강인지도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맞아요. 강과 하천에 그 원래 물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흐름의 위치를 던진 위치를 말했다고 해서 저렇게 며칠 만에 금방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게요. 영상 보기에도 지금 매우 탁하잖아요. 이렇게 아마 다이버들이 저걸 찾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도 좀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쿠팡이 저거 밝히니까 쿠팡 주가는 또 바로 흔들려요. 바로 또 뭐 영향을 받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쿠팡이 정부에 보고한 건 이런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저런 뭐 다이버 투입해서 이런 것까지 하겠다, 아니면 위치를 알았다 이런 것까지 정말 보고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대면했다는 얘기만 한 이후에 갑자기 뭔가 그 강의 위치랑 이런 것들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회수했다고 갑자기 그 사후 보고를 했는지, 사후 보고를 했다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사전 보고를 했다면 정부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그 교수의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네. 이거를 쿠팡 측으로부터 회수하도록 내버려뒀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보고인지 사후 보고인지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저는 이건 오늘 대변인 그 실에서도 아마 이거를 그 기자들이 질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변인실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고 TF를 통해서 입장을 밝힐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TF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 대변인님. 쿠팡이 정말 뭐 억울했나 봅니다. 이렇게 타임라인까지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했어요. 전부 다 정부란 말 들어갑니다. 12월 1일 날 정부와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9일 날, 자 여기요. 성층 분야께서는 사후에 쿠팡이 정부에 보고한 것 쓸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쿠팡 주장은 달라요. 먼저 정부가 쿠팡에게 유출자와 만나봐라라고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쉬 납득은 안 됩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유출자, 증거인멸할 수 있는 사람을 쿠팡에게 또 같이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접촉해보라. 둘이 입을 맞추면 어떻게 하려고요? 정부가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일 날 유출자를 만나고 하천에서 잠수부 넣어가지고 받은 다음에 정부에게 노트북도 전달했다는 겁니다.
방금 사진 보셨죠? 자, 김영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쿠팡한테 유출자와 직접 좀 접촉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일단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인 이 전 직원을 찾아서 신문을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경찰이 외교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어 달이 걸리는 것보다는 쿠팡 측에서 전문가들을 좀 영입을 해서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이 어쩌면 좀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사안은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저는 처음에 이 정부가 쿠팡이 셀프 조사한 것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했다라고 했던 그 대목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이, 네. 불과 얼마 전에 그 김남국 비서관이 인사청탁 문제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게 됐고, 거기에 거론된 그 문자 속에 훈식이형 현진우나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른바 셀프 감찰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셀프 감찰은 괜찮고 쿠팡의 셀프 조사는 안 된다는 건지, 정부가 여기에서 분노를 하는 포인트가 저는 선뜻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쿠팡이 조사한 것이 타임라인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하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 같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진위 여부는 일단 중립을 지키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어제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쿠팡이 그 셀프 조사를 발표를 먼저 해버려가지고 그 장관급 회의 참석자들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었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쿠팡이 선을 넘었다. 크리스마스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내부에 확산됐고, 심지어는 오늘 대통령실 행정관급 이상 직원들에게 쿠팡과 절대로 접촉하지 말라라는 접촉 금지령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쿠팡 얘기는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접촉해보라고 하고 심지어 기밀 유지하라고 얘기까지 하고 그랬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실의 오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쿠팡이 정부 측과 접촉을 해서 정부 측의 지시에 따라서 자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쿠팡이 말하는 정부가 누군지를 그러게요.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쿠팡의 주장에 대해서 바로 경찰은 우리는 협조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 그리고 뭐 그 다른 기관은 그러면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일단 과기부가 제일 유력한 기관으로 그렇죠. 지목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쿠팡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뭔가 정부 안에도 상당한 엇박자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쿠팡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의문이 드는 점은요, 우리 정부와의 협조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쿠팡이 미국인 회사잖아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인 회사가 거기 잠수사를 지금 고용을 해서 현장 조사를 벌인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금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이 사안을 실시간으로 다 지금 본국에 보고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중국에서는요, 이 유출자를 특정하고 감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쿠팡이 와서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잠수사까지 고용을 해서 이 지금 기기를 찾아내고 그 전자기기를 반출하는 데까지 중국이 모른 채 하고 있었다?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당국이 저는 묵인을 했든지 허용을 했든지 했다고 한다면, 그럼 중국은 왜 이 사안을 눈을 감아줬을까? 모르긴 몰라.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 중국 당국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지금 유출자가 중국인이고 여기에 따른 한국 내 반중, 협중 여론이 일어나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중국이 눈 감아준 거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진실한 조사가 과연 가능했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게 쿠팡이 주장하기로는 정부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있는 그 유출자를 만나서 뭐 협박을 했든 뭐 동의를 구했든 어쨌든 이거 컴퓨터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유출자가 강에 버렸다. 어디 버렸느냐. 그래서 며칠 지났는지는 모르는데
거기 하필 또 벽돌까지 넣어가지고 했더니 고스란히 남아있더라. 라면서 저 잠수부를 고용해가지고 건져냈다. 우리 차 교수님 말씀은 저 강에 들어가는 것도 중국 당국이 또 허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중국 당국은 어떻게 협조를 해주게 된 거냐. 이런 의문들도 들긴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차 교수님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경찰은 곧바로 입장 냈어요. 우리는 절대로 쿠팡과 협력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입을 맞추고 사건의 규모나 내용을 축소, 은폐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수사선상에 있는 두 주체, 쿠팡과 유출 피의자가 사실상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정보 그 침해 사건은요, 다른 사건하고 좀 달라요. 왜 다른 사건과 다른가? 뭐 통신사나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까지도 그 뚫리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뚫린 거냐면 외부에 있는 해커가 우리나라 그 각 기관이 쳐놓은 그 방화벽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정보를 빼낸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쿠팡은 굉장히 다르게 쿠팡 내 직원이 퇴사하면서 그 보안키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보안키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리야 사실은 없겠지만 혹시 쿠팡하고 협의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쿠팡과 이 탈취한 전직 직원과의 사이에 이해관계가 비슷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쿠팡이 부담해야 될 책임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예컨대 3,300만 개의 그 계정이 털렸다라고 하는 것하고 3,000개의 계정이 털렸다라고 하는 건요, 과징금에서 1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그 가입한 그 원고들이 우리나라 지금 벌써 5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50만 명이 10,000원씩만 인정이 돼도 50억이고요. 100원씩 10만 원씩 인정하면은 500억이고요. 100만 원씩 인정되면은 5천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50만 명만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이대로 하면요, 3천만 명 다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쿠팡하고 그 전직 직원하고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그 경찰이든 아니면 과기부든 아니면 개보위든 이거를 인정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사실은 제정신이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행동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적어도 경찰은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